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 대금이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거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시신을 찾을 수 없도록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거녀를 살해한 후 4개월 만에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명품 커플링을 구입하는 등 일말의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만 실현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동거녀의 경우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이기영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엔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부인은 선고 직후 연쇄 살인범이라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던 32살 이기영.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름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전 연인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기영의 검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한 날로 특정한 지난해 8월 3일 범행에 앞서 치명적인 농약, 잡초 제거제 같은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했다는 겁니다. 범행 다음 날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같은 시신 유기 관련 단어를 검색한 게 확인됐습니다. 보통 둔기로 범행할 때 발생하는 비산혈흔, 즉 사방에 흩어진 혈흔도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숨진 여성의 DNA와 똑같았습니다.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여성의 계좌에서 잔액을 빼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8,100만 원을 가로챘다며 금품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유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할 수 없도록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기영은 살해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택시기사의 가족들에게도 13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의 미제 사건과 이기영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